하나 더요. 하나 더. 네, 제가 이제 또 가봐야 됩니다. 네, 가봐야 하니까 하나만 더 그러면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할게요. 유형서 반복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한 9년 전에, 지금 제가 40이니까 31, 31세에 대치동에서 설명회를 했어요. 수학 설명을 했었는데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욕을 먹었냐면 CPU와 램에 대한 설명을 했었거든요. 유형서 반복이 매우 중요해요 라는 설명을 하면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 CPU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었냐면 그 당시에 유전자 그리고 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을 통한 반사, 그러니까 반응이죠, 반응. 네. 조건 반사든 무조건 반사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컴퓨터의 작동 원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CPU에서 모든 걸 관장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자주 쓰는 거는 램에 보관을 해놨다가 그것을 바로바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그거로 이제 바로바로 이제 컴퓨터로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거를 이 유전자를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만일 CPU가 안 좋다, 유전자가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또 그렇게 말을 했었던 당시엔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좀 오해를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들마다의 잘하는 아이가 있고 못하는 아이가 분명 있잖아요. 그렇죠? 능력치가 분명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타고난 태생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아이는 되게 똘똘하게 태어난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보통 평범한 아이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보통 평범한 아이가 수학을 정말 잘하려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드렸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형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얘를 위해서예요. 얘를 위해서.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있어요.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있는데 얘가 수학 2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 신문제를 보면은 고난도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항상 한 개씩 틀려요. 문제를 그렇게 쉽게 못 푼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애가 고3이 됐어요. 고3.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고난도 문제를 또 못 풀어요. 어려운 문제도 여러 번 풀었고, 그리고 많은 학습을 했는데, 그런데 사고력의 발전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이유를 설명을 이제 지금은 안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도 문제를 여기에서 고3 때 꼭 풀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혹여라도 더 긴 시간 동안 고민을 해서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풀이에 대한 가능성은 실력이 기반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실력이 다 같다라고 또 가정을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실력이 같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을 길게 주면 다 풀어요? 근데 시간을 적게 주면은 못 푸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일에 쉬운 문제를 좀 빠르게 풀었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만큼 절약한 시간을 어려운 문제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시험에 대한 전략이잖아요. 그러면 쉽고 보통의 난도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 얘를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반복을 통한 반사 반응을 빠르게 보고 바로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유형서 반복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어떤 아이가 좀 잘한다고 해서 걔가 정말 머리가 영특한지는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의 수학 교과목을 가르쳤을 때 얘가 잘한다고 해서 정말 머리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판단을 바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CPU에 대한 이 유전자에 대한 내용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역량이에요. 잘하면 잘하는구나, 못하면 못하는구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제3자의 입장인 제 입장에서 아이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문제를 풀려보면 돼요. 문제를 풀려보고 얘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빨리 푸느냐. 그래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납득되셨습니까? 그래서 유형서 반복은 필요합니다. 최소 제 생각은 3회. 3회 반복. 다 아는데요? 아는 내용인데요? 또 풀어야 되나요? 제가 이럴 때마다 어떤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시합에 나가기 전에 운동을 할 때,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만큼 반복을 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게, 그리고 좋은 실력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똑같은 반복을 여러 번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근데 한두 번 풀었다고 해서 얘가 이 문제 딱 보고서 딱딱딱 풀 수 있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복을 통해서 머리에 각인을 시키는 작업은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겹든 아이가 지루해하든 할 거는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꾸역꾸역 다 풀긴 한단 말이죠. 근데 또 다 맞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속도가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유형서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싫어하는데요. 학습 점수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죠? 아니요. 그럼 그걸 언제 할 거예요? 학습 정서가 좋아져서 그때 유형서가 더 즐거워져서 그때 한다고요? 유형서를 하고서 심화서로 넘어가는 게 보통의 상식인 거죠. 이유는 유형을 제대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구조대로 심화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잔상이 많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봐도 된다고요? 사실 세 번도 적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성실한 아이인데 수학머리가 없다라고 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더 많이 시켜야겠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경시 공부를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을 위해서, 내신을 위해서, 수능을 위해서 만약에 단시간에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유형학습은요. 사고력이 높다고 해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시간에 빠른 작업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반사적인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해야겠습니까? 네. 제가 여기서는 이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영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달리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심화서를 먼저 가서 유형서를 이제 뒤에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는 설명을 하질 않는 것으로 하고 따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때 개인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